2013년 9월의 늦은 밤 경찰에 걸려온 신고 전화. 지금 흉기에 찔렸는데 피가 많이 나니까 빨리 와달라는 다급한 내용입니다. 이 위치는 경기도 하남의 인적 드문 한 육교위였는데요. 출동을 해보니까 그곳엔 앳된 여학생이 하늘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 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수술을 받던 도중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던 수능을 앞둔 평범하고 성실한 여고생. 이 귀갓길 육교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육교위 여고생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딱 정확히 10년 전 사건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또 사건도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이게 2013년 9월 15일 이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밤 10시 42분에 이 피해자인 여고생이 직접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흉기에 찔렸는데 피가 많이 난다, 빨리 와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신고 위치가 동서울변전소 이 부근의 육교였습니다. 여기가 이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곳인데 동서울변전소 사택으로 바로 이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주민만 이용하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119랑 경찰이 6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육교 한복판에 피해자가 반듯하게 누워있고 혈흔이 흥건했습니다. 이 등이나 옆구리, 배, 목 같은 곳들을 공격을 당했고 이 피격당한 뒤에 몇 걸음을 걷다가 그대로 쓰러진 모습으로 보였고요. 바로 인근의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 누가 갑자기 나를 공격하면 맞게 되죠. 본능적으로. 그때 이제 방어흔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겐 방어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본인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기습을 당하고 급습을 당한 상황이었던 걸로 볼 수 있고요. 통상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자의 의도는 성범죄이거나 강도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은 걸 보면 성범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피해자 주변에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저 범행 직전에 사진 3장을 찍었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보니까 육교 중간에 멈춰서서 야경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장은 잘 찍혀 있는데 3번째 사진이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아마도 3번째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급습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성범죄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다. 그럼 뭔 일입니까 이게? 그 범행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아니요, 어쩌면 평범보다 조금 더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게 수능 2달 앞두고 있었고 가는 데라고는 학교, 집, 도서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날도 도서관 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고 다만 이게 아까 이제 현장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했잖아요. 밤에 늦게 올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저 육교를 건너서 집으로 오는데 지금 나오는 저곳이 어머님이 사람이 좀 드문 곳이니까 밤마다 마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뭐 가끔 이렇게 조시는 경우 있잖아요. TV 같은 거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늦었다라고 싶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버스 내려서 다 왔어라고 하니까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 어머님이 그냥 안 나가셨던 건데 딸이 이렇게 변호를 당한 겁니다. 이 어머님의 가슴이 어떠실까요? 진짜 심경이. 이게 그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 뭐 CCTV나 이런 데 잡힌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육교 바로 앞에 CCTV로 인근 지나간 사람들을 좀 봤는데 여기가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어서 이 잡힌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정류장에서 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한 여성 한 명이 잡혔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힌 저 남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이날 도서관에서 나와서 5호선을 타고 이 올림픽공원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 육교 근처에 내렸는데요. 혹시나 이 피해자를 지금 왼쪽이 여성이고 오른쪽이 남성. 예, 맞습니다. 둘 모두 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혹시나 피해자를 이 도서관에서부터 따라온 게 아닌가 싶어서 쭉 추적을 했는데 이 여성도 남성도,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린 여성도 저 자전거 탄 남성도 이 피해자랑 동선 자체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범행 동기도 오리무중이고 무작위 범행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던 시기였습니다. 교수님,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까? 사실 이제 단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 어떤 이 3일째 되는 날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래서 육교 인근에 있는 그 변전소 직원이 출근하는 중에
누군가 육교 계단에서 제사를 지낸 흔적을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죠. 제사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 그 이상해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사과, 자두, 과일, 술이 놓여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혹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범인이 제사를 갖다가 지낸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경찰이 강하게 의심을 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DNA 지문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사를 지낸 사람을 바로 찾아냅니다. 아, 그러니까 원혼을 달래주려고 지가 저지른 짓이지만 그래서 잡았습니까? 어떻게? 경찰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해서 잡았는데 허탈하게도 이 범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구역을 관할하던 우체국 집배원이었는데 예. 정말 순수한 의도였다고 합니다. 배달 업무 도중에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피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에 주변에도 이 피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동료들하고 횟집에서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나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해 주려고 과일하고 소주를 사가지고 가서 저렇게 제사를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이나 또 이 집배원을 택시 태워서 이 현장까지 데려왔던 택시기사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집배원의 얘기는 사실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 뭐 이거 실마리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실마리가 될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집배원 동선을 이렇게 쫙 추적을 하다 보니까 육교 앞에 CCTV에 그 잡혔던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좀 더 선명한 영상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혔던 게 정류장에 내렸던 다른 여성인데 그 여성이 매일 그곳으로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했으니까 혹시 그런 사람 봤냐라고 이 여성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류장에 그 뭐 의자에 자전거 세워놓고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전거 탄 남성을 추적을 했더니 이 버스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들어갈 때까지 쫓아가는 모습까지 나왔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류장에서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추적증이 들어서 또 다른 여고생까지 추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남성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뭐가 됐든 제사를 지내준 집배원이 범인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동선을 가다 보니 이 자전거 탄 남성을 그 존재를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도 풀리는군요. 잡혔습니다. 당신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범행하신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속이 아픕니다. 도박 빚이 많이 있으셨나요? 네,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던 자입니까? 42살 진모 씨고요. 이 밝혀낸 인상착이랑 그리고 자전거 모양, 특징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 수사팀이 추적을 해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잡혔는데 이 사람은 송파구 마천동의 한 자동차 공업소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포 당시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잡혔다고 하고요. 이 자전거의 우측 핸들에서 혈흔도 확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범행 동기랑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입을 통 안 열어서 수사팀을 애먹이기도 했는데 이 왜 주거지에서 4-5km 떨어진 그곳까지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동하러 갔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한참 만에야 이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 범행 도구도 어디다 버렸는지 끝까지 말을 안 하다가요. 결국 범행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 다른 육교 아래 땅에 꽂아놨다고 뒤늦게야 진술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고생을 참 저는 이 사건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진짜 수능을 단 2달 남겨놓고 그것도 또 되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은 또 얼마나 진짜 가슴이 무너지셨겠어요. 자,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단 이 40대 남성 진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품감치가 목적이었다. 예? 그리고 성적인 호기심도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남성이 금품감치가 목적이었던 정황은 좀 있습니다. 일단 나름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는데 경륜이나 이런 도박에 빠져서 이제 가사탕진을 하고 채무가 한 2천만 원 이상 됐었고요. 전셋집도 빼서 월세집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날 자전거로 하남에 사는 후배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상 가판에서 접이식 과도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왜 샀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신용이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호신용 과도를 살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기회가 되면 강도를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 피해 여고생이 첫 번째 범행 타겟이 아니었고 그럼요. 정류장에서 앉아서 쉬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 핸드폰을 낚아채려고 하다가 그래서 쫓아가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직후에 피해 여고생이 그 버스에 내리는 걸 보고 육교로 따라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누구의 생명도 다 소중하지만 진짜 어떤 자기 꿈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어린 고등학생, 누가 봐도 교복 입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생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가족들은 어떻게 이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1심 재판부도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너무나 분노에 찼고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뭐 제가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저자에 대한 정보를 진시성을 가졌다는 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얼굴도 몰라, 뭣도 몰라, 이름도 몰라. 자, 교수님, 참 10년 전 사건인데 진짜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이 범인이 자기가 뭐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쪼들려서 강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길가에서 흉기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사실 이 여고생 같은 경우도 원래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쫓아가서 그 학생을 갖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는지, 그리고 뭐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이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사람을 살해해놓고 정말 반성은 1도 없는 그런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범행 직후가 바로 명절이었거든요. 예. 명절 직후인데 이제 명절 상여금 나오면은 또 도박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이해하기 정말 힘든 그런 사건 중에 하나다. 정말 피해자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그 벼락을 갖다가 맞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무기징역 받아서 어딘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또 잘 살고 있겠죠.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